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안구 건조증, 그 근본 원인 치료와 시력 복원, 시력도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눈 주위에 눈물샘에서 눈물이 흘러서 고여 내려오면 눈물점에서 눈물이 모여서 눈물 주머니에 이렇게 눈물을 모으게 되는데 여기 혈류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인공 눈물 아무리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3번째 이야기입니다. 안구 건조증, 즉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치료, 시력 복원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21쪽에서 525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 안구와 눈물샘 이야기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촉촉하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모여서 눈물점에 모여서 눈물주머니에 모으고 또 너무 많으면 코의 비관을 통해서 코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눈은 몸과 마음의 등불이죠. 사실 눈은 렌즈에 불과하죠. 뇌가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렌즈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렌즈지만 그 눈에 모든 마음, 인체의 정보가 담겨 있죠. 그래서 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이 손의 지문처럼 눈의 홍채에도 모든 인체의 지나온 과거 건강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눈 근육은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움직입니다. 이 정도 움직이려면 다리가 이 정도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80km 이상 걸어야 되는 움직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 움직임만큼 노폐물이 또 역시 눈에 쌓이는데 그 노폐물이 정맥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이제 눈에 안과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이 눈물샘에서 하루에 0.6에서 1ml 정도의 눈물이 분비되는데 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눈을 자극하면 더 많은 양의 눈물이 분비되죠. 슬프면 울기도 하고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이 줄줄 흐르죠. 네 번째, 사람의 감정 표현의 하나인 눈물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시로 변합니다.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고 분노나 감동 등 감정의 차이에서 눈물의 흐르는 양이 각기 다르게 분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은 눈물관에서 흘러나와 눈물을 촉촉하게 만들다가 결국 눈물 주머니에 모여 저장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가득 차면 코 사이를 연결하는 눈물관, 흔히 비루관이 나죠. 여기서 눈물을 코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슬프게 울거나 혹은 너무 기뻐 울어도 코가 훌쩍훌쩍하죠. 왜? 눈물샘에서 코로 눈물이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훌쩍거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눈꺼풀 안쪽에 위치한 작은 눈물점의 구멍으로 눈물관과 코의 비강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생아 때는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노화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구의 건조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안구 건조증 원인 치료에 앞서서 눈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눈물도 이 층이 있어요. 계층별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히는데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구 건조증은 눈물의 분비, 눈물 자체가 줄어들어서도 생기지만 눈물을 많이 분비되어도 그 성분의 변화가 생기면 또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안구 건조, 눈물이 또 너무 많이 고이는 것도 문제죠. 눈곱이 형성되고 혹은 주위에 염증이 유발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전체 통틀어서 안구 건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눈물은 보통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물 수정체 망막 가까이 1층은 점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매끈한 수정체 안구와 밀착되어 안구를 보호하는 막이 우선 흘러나와서 막을 보호하는 이게 점액막입니다. 또 이 점액막은 2층에 흘러내릴 물층, 눈물층을 고르게 퍼지게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1층의 점액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층이 여기가 되겠죠. 2층은 중간층으로 수성층으로 즉 눈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다 그럼 눈물이 막 흐르죠. 이 이물질을 움직이고 제거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네 번째, 3층 마지막 바깥층, 이 3층 마지막 바깥층의 눈물은 지방층입니다. 눈물이 바로 정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방층을 가지고 눈물을 정발을 방지하는 막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참 인체가 신비롭죠. 다섯 번째, 한편 또 눈물은 항균 작용을 합니다.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에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이 들어오면 눈을 보호, 즉 방미라는 기능까지 함께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눈물은 각막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까지 합니다. 눈이 상처를 입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상처 주위를 덮어서 보호하는 동안에 또 치유하고 또 복원시키는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안구 건조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빛이 비쳐서 자기 색은 흡수하고 반대색을 우리 눈에 보여주게 하죠. 즉 노란색의 튤립이다. 그럼 실제 꽃의 색은 남색이에요. 그 다음에 물체가 보이는 것도 망막에 이렇게 뒤집혀 보이죠. 뒤집혀 보이게 됩니다. 이 볼랑렌즈의 특성이죠. 자, 첫 번째, 눈이 우선 뻑뻑하고 뭔가 눈 안에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은 이물감이 생겨요. 그 다음 눈이 타듯한 자극도 막 생기고 또 열이 나면서 자결감, 열이 펄펄 나는 느낌이 나면 안구 건조증의 증세입니다. 두 번째, 눈이 쉽게 조금만 책을 보고 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가끔씩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눈을 잠시 감고 있으면 다소 편안한 느낌이 들죠. 볼 때 피로하다, 불편하다 하면 이미 안구 건조증의 증세예요. 세 번째, 눈이 시리거다, 차다, 침침하다 혹은 눈이 자꾸 가벼워 손이 자꾸 갑니다. 수시로 가서 손을 비벼야 되는 습관이 나타나면 이미 이것은 안구 건조증이에요. 네 번째, 햇빛을 만난다. 갑자기 강한 햇빛을 만나면 아주 너무 눈부심을 느끼거나 혹은 심지어 통증까지 느껴요. 또 갑자기 과다 눈물이 눈에 주가에 촉촉이 모이는 것도 건조증, 안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 장시간 집중하여 눈을 사용할 때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부었게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봄철에 특히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혹은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도 일시적인 안구 건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곳 혹은 햇빛이 강렬한 곳 혹은 공기가
혼탁한 지하실 등에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로 갈수록 눈이 뭔가 불편하고 찝찝하고 손이 눈에 간다. 그러면 안구건조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자,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이미 충혈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눈꺼풀 안쪽이 빨갛게 변하면 이것은 결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나 혹은 장시간 폰을 본다든지 장시간 책을 본다든지, 즉 평소보다 극심한 안구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안구가 스트레스를 받죠. 즉 사용한 만큼 쓴 만큼 노폐물 찌꺼기가 남아요. 찌꺼기 남은 게 찌꺼기가 동맥, 정맥으로 회수되지 못하니까 결국 눈의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 피가 바깥으로 빼어버리죠. 이게 충혈 현상입니다. 두 번째, 한편 눈꺼풀이 심하게 갑자기 쫙 떨려요. 이렇게 다 떨려요. 이런 경우는 위장이 갑자기 움직임이 느리다든지, 대정맥, 핏대 혈류가 막히면, 핏대가 쓰면은 눈도 떨리고, 혹은 갑상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좋은 현상은 이 손따기를 하게 되면 안구에 막힌 혈류가 일시로 뚫리면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하고 결합하면서 전기가 생기죠. 이때 찌릿찌릿하게 눈꺼풀이 막 떨리는 현상, 이것은 명현현상으로 떨리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지금 눈에 지금 인공 눈물 넣고 있네요. 세 번째, 한편 노화로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이 부족해서 눈물샘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안드로겐의 호르몬이 감소로 인해서 눈물의 지방층이 사라지니까 안에 2층에 있는 눈물이 쉽게 증발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한편 콘택트 렌즈 사용을 많이 해서 렌즈 각막 손상의 부작용이나 혹은 스테로이드제 혹은 항우울제 혹은 항생제 등의 약의 오남용으로 안구 건조증 증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거나 눈물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눈물샘의 기관들의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눈물샘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물리적인 외상, 충격을 입었다 혹은 안구 손상 등이 생겨도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자고 나면 우선이 여기에 눈곱, 하얀 눈곱, 지방질, 단백질이 막 나온 것처럼 보이죠. 눈곱이 많이 생기는 것은 눈물샘이 막힌 것도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혈류 손따기에 대해서 심장이 갑자기 막 뛰다가 천천히 북 심장이 정상화되면 이때 뭐냐, 심장병이 고쳐질 때 이 눈 안 여기서 눈곱이 막 콩알만한 눈곱이 막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심장이 살아나는 명현현상이에요. 이럴 때 눈곱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한편 눈물샘의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샘 주위가 부어오거나 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자, 이 시력, 충혈, 안구 이상은 사람의 손가락에 검지손가락을 보면 나타나요. 검지손가락이 바로 안구와 간과 심장이 연결된 손가락이에요. 여기 검지죠. 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시력이나 안과 질환이 생긴 모든 문제는 자신의 집게손가락, 즉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오른쪽 눈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눈에 생기면 반대인 왼쪽에 나타나요. 왼쪽 손가락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왼쪽 검지 손가락이 변형되고, 또 반대로 왼쪽 손가락 눈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기울거나 변형이 됩니다. 지금 변형된 손가락 보이시죠? 세 번째, 따라서 안압이 높아서 시력 혈류가 점점 느리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거나 안구 건조증에서 다양한 안구 관련 질병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왼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검지, 두 번째 집게 손가락 1, 2, 3. 즉 손가락 끝이 가늘지죠. 손가락 끝이 좀 뾰족해져요. 원래 손가락이 이렇게 뭉뚱해 같이 이렇게 뭉뚱해야 되는데 뾰족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중지 쪽으로 휘어집니다. 이 손가락이 중간 손가락 쪽에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중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지의 반대 방향 A 방향으로 자꾸 돌려주면 눈이 좀 편해지겠죠. 다섯 번째, 또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좁아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마디가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지면 이미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때는 손끝을 자주 비벼주면서 A의 방향, 중지 쪽으로 손이 지금 휘어져 있는 이것을 반대 A의 방향으로 자꾸 돌려주고 접어주고 만져주면은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한편 또 눈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검지 손가락에 모인 이 염증을 빼주면 시력이 복원되고 어릴 때 원래 좋았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안구 건조증, 시력을 복원시키고 또 충혈까지 예방되는 혈류 손따기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혹은 약이나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안구, 눈 주변에 막힌 혈류는 이 손을 통해서 뚫어주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 눈은 한번 나빠지면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 혈류, 눈 주위에 모혈관을 열고 거기에는 염증, 림프액의 나쁜 염증을 빼내면 즉 세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는 반드시 정상 분열을 하면서 시력도 회복되고 안구 건조증은 물론 생겨날 백내장, 녹내장 같은 성인병, 안과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딸점이에요. 세 번째, 좀처럼 잘 낫지 않는 안구 건조증은 눈물샘의 혈류가 내려서 생기는 현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다스리면 거의 완벽하게 치료돼요. 보통 한 번만에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제척에 있는 딸점은 3차 따기 과정이 제각각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번거롭지 않게 이 본 딸점만 가지고 다스려주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구 건조증, 즉 시력 개선 딸점은 라사, 심장과 간 기능, 팔 기능을 개선시켜주죠. 그 다음 라 플러스 8, 밑쪽으로 내리는 홀, 접히는 관절 부위 쪽. 그 다음 라 플러스 6, 그럼 라 플러스 2, 그 다음 라죠. 끝. 여기서 피가 분사했다. 그러면 안압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발로 피를 쭉 내어주기 위해서 가 정도를 좀 쉬었다가 따주면 7분 후에 눈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따고 난 후에 7분 정도 지나서 반대편 눈주위가 시원한지, 그래서 왼손가락을 땄으면 오른손 눈이 좀 시원하고 잘 돌아가는지 뻑뻑한 게 없어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혹은 시원한 느낌을 막 듭니다. 자, 한번 따서 건조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주일에 다시 한번 따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이제 눈이 아니고 눈썹이 나옵니다. 라, 6, 라, 4, 라, 02, 라, 00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선명하고 맑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번 134번째 이야기는 눈썹을 통해서 시력을 복원하는 방법. 눈썹을 다스리면 시신경이 살아납니다. 왜냐? 안구에 있었던 이 눈의 빠른 움직임이 있는데 눈썹은 움직임의 근육이 아주 느려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수십 년간 된 노폐물, 지질 이런 것이 차여, 즉 어저켈이 쌓여서
눈을 더 보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이야기는 시력 보건과 눈썹 지압입니다. 이제까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